62세 그녀의 첫 번째 반란. 옆에 누운 남편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몸은 떨렸다. 피부에는 아직도 다른 남자의 체온이 스멀스멀 배어나는 것만 같았다. 네, 다른 남자입니다. 젊은 날도 30년의 결혼 생활도 가르쳐 주지 못한 감정의 세계로 저를 이끈 그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과 3개월 전 한 병원에서 어머님이 쓰러졌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주영, 62세, 한 남자의 아내이자 자녀들의 어머니며 시집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에게는 그저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죠. 제 인생은 마치 박자 하나 틀리지 않는 단조로운 교향곡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회사에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고향의 한 아파트에서 30년이 아니 3분의 1세기가 고요히 그리고 정적 속에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는요. 병원은 제 2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그날들 동안 저는 마치 로봇처럼 병원과 집을 오갔고 얼굴에는 피로와 무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울한 공간에서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던 63세의 강진호 씨였습니다.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닌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세심하며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끈악고 따뜻한 목소리는 마치 수년간 제 마음에 쌓아둔 얼음벽을 단번에 부수는 파도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정직한 눈을 똑바로 마주했죠.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예의적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찬 진심 어린 응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한 여자로서,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바라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도 강진호 씨의 모습과 목소리는 제 맘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잠든 남편 옆에 누워 있으니 익숙한 이 자리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이 침실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고 30년 동안 들어온 남편의 고른 숨소리는 어쩐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예전에 그 안도감을 찾으려 애썼지만 떠오르는 것은 새로 만난 그 남자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뿐이었습니다. 죄책감과는 별개로 온몸을 스치는 흥분의 떨림. 그것은 마치 메마른 흙을 뚫고 고개 내미는 어린 새순 같았습니다. 저는 내심 알았죠. 모든 것이 변할 것만 같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몰래 간직한 기대감. 저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고 그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묘한 불안감과 설렘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강진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때요? 그 간단한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몇 마디를 나누던 중 그는 용기 내어 제게 물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기서 말동무 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제 심장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평범한 초대였지만 저에게 그 초대는 주부 김주영이 아닌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여자 김주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강진호 씨의 그 관심은 마치 30년 동안이나 제가 갇혀 지내던 어두운 방의 틈새로 스며든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왜 그 평범한 커피 한 잔의 초대가 62세의 한 여성에게 그처럼 강한 충격을 주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제 평화롭다는 결혼 생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25살에 박종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궁합도 맞고 조건도 맞는 전형적인 맞선 결혼이었죠. 그는 분명 좋은 남자였습니다. 술, 담배, 도박 없이 항상 정시에 퇴근하고 월급은 통장째로 건네주는, 주변 사람들 눈에 저는 분명 잘 산다는 여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만취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가난보다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같은 집에서 느끼는 무시와 외로움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84제곱미터였지만 감정이 오가야 할 공간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서서히 위축되어 마치 버릇처럼 굳어진 무표정한 단어들만 오갔습니다. 오늘 퇴근했네. 붕.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나 새 옷 샀어. 그래,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 혹은 그냥 TV에 나오는 드라마 이야기라도 꺼내보려고.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피곤하다 뿐이었죠. 결국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랑은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무감각하게 저를 옥죄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헛된 꿈은 접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우리 한국 사회가 눈치라는 정교한 감정 내터를 중시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작 가장 가까운 남편은 제 마음에 대한 눈치 하나 줄기 없었으니까요. 그는 제 머리카락에 은색이 언제부터 섞여 들어왔는지, 제가 언제부터 화사한 색옷을 입는 걸 그만두었는지, 제 눈빛이 점점 무표정해져 가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가는 한가운데 고립된 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레이 이혼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며 60대 이상 이혼율이 치솟는 요즘, 저는 오로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요? 싸움 없는 평화로운 표면일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위로일까요? 저는 전자를 선택한 채 그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진호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수십 년 동안의 잠에서 저를 깨우는 천둥 소리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진호 씨의 커피 한 잔의 제안은 제 62년의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병원 1층 자그마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고 모든 것은 가장 사소한 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주영씨, 오늘 좀 다르시네요. 당황스럽고도 궁금해져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뭐가 다른데요? 그의 대답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제 몸을 스쳤습니다.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미소가 아름답다 고작 세 단어에 불과한 그 말을 정말 어이없게도 30년을 함께한 남편은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컵을 감쌌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입술에 바른 그 분홍빛 립스틱 정말 잘 어울리네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그 옅은 분홍 립스틱을 오늘 아무 이유 없이 바르게 된 그 결정을 그는 눈치챈 겁니다. 제 남편은 제가 화장을 하든 말든 어떤 변화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말이죠. 강진호 씨의 이 섬세한 관찰은 마침내 제가 한 여자로 보여지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뒷전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그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었어요. 주영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막혀서야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악 같은 건 정말 오랫동안 안 듣거든요. 그가 미소 지으며 이어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 곡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드러운 재즈의 선율이 흐르고 그의 체온이 조금이나마 스며들었을 이어폰이 제 귀에 닿았을 때 온몸이 전율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정신적 세계와의 연결, 그와의 공유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혹한 한 가지 사실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정의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강진호 씨는 그것을 적셔준 첫 소낙수와 같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나 자신을 포기했던 걸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나 어때? 하지만 그는 여전히 TV 화면에 시선을 박은 채 대충 흘려 말했죠. 괜찮아. 그 엄청난 대비에 가슴이 찌르르하게 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제나처럼 침묵으로 참고 견디는 대신 마음속에 새로운 결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변해야 한다. 강진호 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바꾸겠다는 그 결심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재에 불을 지피는 봄바람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늘 입던 편한 집옷 대신 저는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 발을 들였을 때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낯선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젊은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망설이며 대답했죠. 파운데이션이랑 립스틱 좀 사려고요.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피부가 정말 좋으신데요. 얇게 파운데이션만 바르시고 자연스러운 핑크 립스틱만 해도 정말 예쁘실 것 같아요. 그녀가 시범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세월에 의해 흐릿해졌던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용기를 내어 패션 매장에 들어가 페스털 핑크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해 20년 동안 피해 오던 색이었죠. 젊은 점원이 말했어요. 아이고, 이 색 입으니까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하나의 메이크업 동작은 마치 재탄생을 위한 의식처럼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면 저는 마치 우울했던 세월을 지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섀도를 바를 때면 눈가에 희망의 빛이 번지기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입술에 핑크빛을 물들이며 저는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임을 느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부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진짜 자신을 다시 만나는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열쇠 소리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들려왔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돌아왔어. 그는 저를 힐끔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기 시작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오늘 나 어때?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요. 하고 또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나 새 옷도 입고 메이크업도 했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저를 자세히 보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는 돌아서 거실로 들어가 TV를 켰죠. 마치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의 얼음 벽은 굼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포함해 성대한 저녁을 준비하고 캔들까지 켰습니다. 그가 식탁에 앉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라고 말했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기념일인데? 우리의 기념일. 제 대답에 그는 감동하기는커녕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너무 밝아. 캔들 좀 꺼. 그리고 스스로 형광등을 켰습니다. 차가운 백열등 아래서 아름다운 캔들라이트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장식에 불과했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강진호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즉시 달라진 점을 알아챘습니다. 주영 씨,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시네요. 그리고는 새 블라우스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런 대조 속에서 저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저를 이렇게나 선명하게 봐주는데 30년을 함께한 동반자는 눈이 먼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함께하며 얘기하던 중 갑자기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주영 씨, 저와 함께 새 출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당신을 좋아합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어디야? 저녁 준비하러 좀 들어와. 냉혹한 현실이 저를 다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인 채 급히 강진호 씨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나의 나약함이, 이 죄책감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 끝에 다시금 그 옥토로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이 싫었습니다. 강진호 씨의 고백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영혼 없는 빈 껍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익숙한 소파에 앉아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어디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고 호기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병원이요. 어머니 봤어요. 제 대답은 무의식적이었고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그가 이어 물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강진호 씨에게 그의 아파하는 눈빛과 간절한 부탁과 함께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쉼없이 맴돌았죠.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과 강진호 씨의 따뜻한 눈빛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받고 관심받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왜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걸까? 내 나이의 여성에게는 이런 감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걸까? 한국 사회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희생을 높이 취하지만 그 희생이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갑자기 비보가 닥쳐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강진호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저는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면서 그곳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머니의 관 앞에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여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생각지도 않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 품에서 울었고 그 순간 저는 내가 그를 얼마나 깊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강진호 씨는 눈이 빨개진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젠 정말로 혼자군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영 씨, 제 곁으로 와주세요. 우리 함께 새롭게 시작해요. 가족이 계신 건 알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에 대한 책임과 마지막으로 찾아온 개인적인 행복의 기회 사이에서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재간 한편과 아이들에게 안길 고통도 보였죠. 진호 씨,
목이 메인 채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의 눈에 실망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전히 한 여자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어요. 저는 제 결혼과 마주해야 해요. 강진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종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 7단어는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드물게도 놀란 눈빛을 흘겼습니다. 아마도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을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들려주길 요구하는 목소리였을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나 외도를 할 뻔했어. 그 가차 없는 고백에 그의 얼굴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저는 강진호 씨에 대해 그가 주었던 관심과 저를 본다는 느낌과 한 여자로 살아있다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느껴온 끝없는 외로움, 한 번도 들려주지 못했던 칭찬, 오래전 사라진 스킨십에 대해서도요. 이걸 말하는 게 남편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 마음은 여전히 뛸 수 있고 이 몸은 여전히 느낄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너와 함께 느끼고 싶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종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그냥 나가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침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처럼 뜨겁고 강하게요. 미안해. 제가 속삭였습니다. 미안할 놈은 나야. 그의 목소리는 굵고 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줄도 모르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오랜만에 그의 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친밀한 행동으로 그의 얼굴을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종현 씨. 늙은 부부처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익숙하고 졸렬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몸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죠. 그는 내 옷단추를 풀 때마다 손이 떨었고 마치 첫 경험을 하는 소년 같았습니다. 키스는 더 이상 성급하지 않았고 천천히 탐험하듯 이어졌습니다. 그가 내 귀에 넌 정말 아름다워 라고 속삭였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감이 아니라 서로를 잃어버렸던 두 영혼의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현 씨는 일찍 일어나 제게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오늘 산책 갈까?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 갔고 손을 꼭 잡았죠. 딸아이가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함께 외출한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엄마, 오빠 신혼부부 같다. 딸이 웃었습니다. 종현 씨는 나를 보면 눈을 웃음 짓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신혼 중이야.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강진호 씨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가 있어서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62세의 나이에 나는 어떤 결혼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력을 멈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그때의 여정을 돌아보면 때로는 답답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폭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사랑을 찾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건강과 사랑 이야기 채널을 구독과 알림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상 속 건강과 행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은 나이가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 자신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